오늘 읽어드릴 사연은 평생 농사 지으며 자식을 키운 시골 부모님이 논밭까지 팔아 사돈댁 빚 3억까지 갚아줬지만 돌아온 건 며느리의 충격적인 모욕이었습니다. 평생 흙과 함께 살아온 부모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을 정숙 씨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농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논 세마지기 밭 5마지기를 일구며 아들 둘을 키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고 해가 질 때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죠. 큰아들은 서울로 대학을 보냈고 작은 아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특히 큰아들 민수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서울 대기업에 들어가서 과장까지 승진했고 예쁜 며느리도 얻었거든요. 며느리 수진이는 서울 토박이의 대학도 좋은데 나왔다고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도시 아가씨답게 깔끔하고 예뻤지만 조금 이상했어요. 인사할 때도 어색해하고 시골 집에 오기를 꺼려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땐 그냥 도시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결혼식 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시골 음식들을 보더니 수진이가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골에서 준비한 거라 좀 그렇죠. 저희는 이런 거 잘 안 먹어서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결혼식 당일이라 참았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 신혼집에 놀러 갔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가져간 시골 특산품들을 보더니 어머님 이런 거 저희는 잘 안 써서요. 다음부터는 그냥 오세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서먹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1년 후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사돈댁에서 사업 실패로 3억 원이나 되는 큰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빚이 고리대 금업자한테 진 거였어요. 수진이가 남편한테 울면서 매달렸다고 해요. 여보, 우리 아빠가 정말 위험해. 고리대 금업자들이 협박하고 있어. 민수가 집에 와서 저희한테 간절히 부탁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한데 꼭 도와주셔야 해요. 사돈댁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3억 원이면 저희가 평생 모은 돈보다 훨씬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고리대 금업자라는 말을 듣고 나니 더 무서웠어요. 남편과 밤새 고민한 끝에 결정했어요. 논 3마지기 밭 5마지기를 모두 팔기로 했어요. 그 땅들은 남편이 20대부터 40년 넘게 일궈온 소중한 땅들이었어요. 모든 걸 팔아서 겨우 2억 8천만 원이 나왔어요. 부족한 2천만 원은 친척들한테 빌리고 이웃들한테까지 손을 벌렸어요. 정말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3억 원을 마련해서 사돈댁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아들이 정말 고마워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이 은혜 못 잊을게요. 수진이도 전화로 감사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어요. 그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렇게 땅을 다 판 후의 삶은 정말 팍팍했어요. 남편은 60이 넘은 나이에 남의 밭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8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저는 집 앞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손수레에 채소를 담고 시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벌었어요. 끼니를 거르는 일도 많아졌어요.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늘어났고 고기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 집이 멀어서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엄마 마음으로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름에 한 번씩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반찬을 만들었어요. 텃밭에서 기른 무로 깍두기를 담그고 직접 기른 배추로 김치를 담갔어요. 고등어 조림, 멸치볶음, 어묵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손은 늘 흙이 묻어 있었지만 반찬 만들 때만큼은 정말 깨끗하게 씻었어요. 반찬통도 돈이 없어서 몇 달간 용돈을 모아서 산 비싼 밀폐용기들이었어요. 아들이 맛있다고 하면 정말 기뻤어요. 엄마 반찬이 최고예요. 수진이도 잘 먹는다고 말해줘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런데 결혼 2년째부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반찬 맛이 어땠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좀 어색했어요. 아, 엄마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만 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나 싶어서 더 물어봤어요. 그때 아들이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은 수진이가 엄마 반찬이 좀 촌스럽다고. 도시에서는 이런 반찬 안 먹는다고 친구들한테 창피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더 차가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어요. 수진이가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반찬 보내지 마세요. 저희는 시골 음식 안 먹어요. 그런 말을 하는 목소리가 정말 차갑더라고요. 그리고 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보고 싶어서 어느 날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미리 전화했는데 아들은 좋다고 했지만 수진이는 전화 뒤에서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더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어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3시간을 가서 아들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두드리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시어머니가 반찬 가져왔나 봐. 정말 지겹다. 언제까지 이런 촌스러운 것들을 가져올 거야.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이 들렸어요. 여보, 당신도 좀 어머니한테 확실히 말해. 우리는 시골 사람들과는 다른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아들 목소리도 들렸어요. 알았어. 내가 한번 말해볼게.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 대화를 듣고 있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래도 일단 문을 두드렸어요. 아들이 문을 열어줬는데 표정이 별로 반갑지 않아 보였어요. 며느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응, 지금 좀 바빠. 시어머니가 또 오셨어. 알지, 시골에서. 정말 대놓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반찬을 주방에서 꺼내는데 며느리가 옆에 와서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이거 언제 만드신 거예요? 새벽에 만들어서 가져왔다. 깔끔하게 해주세요. 요즘 식중독도 많이 생기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데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시골에서 농사일 하신 손으로 만든 반찬을 누가 먹어요? 그 더러운 손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더러운 손이라고?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멍하니 서 있는데 며느리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정말 비위상해요. 흙 묻은 손으로 만든 걸 누가 먹는다고? 저희는 도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집 식탁에는 못 올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통들을 하나씩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 김치전, 멸치볶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더러운 시골 음식은 우리는 안 먹어요. 어머니가 만든 건 우리는 안 먹어요. 앞으로는 가져오지 마세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오시면 집안이 흙 냄새 나요. 옷도 그렇고 몸에서도 그런 냄새가 나요. 저희 친구들이 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40년 넘게 흙을 만지며 살아온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는데, 이 손으로 3억 원을 마련해서 사돈 빚까지 갚아줬는데 그 손이 더럽다고.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이었어요. 민수는 그 모든 상황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 그건 좀 하다가 며느리 눈치를 보더니 말을 멈췄어요. 수진아 그래도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건데. 그것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했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노려보면서 말했어요. 당신도 이제 좀 정신 차려요. 우리가 무슨 시골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대기업 과장이고 저는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만 숙였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비겁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짐을 챙기고 나왔어요. 민수야 엄마 간다. 그렇게 말하고 나오는데 아들이 따라 나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수진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핑계였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3시간 동안 버스 안에서 계속 울었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남편은 듣고 나서 완전히 화가 났어요. 더러운 손이라고 했다고, 흙냄새 난다고 했다고. 그 손으로 그 애 키웠는데, 그 손으로 빚 갚아줬는데. 남편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평생 온순하게 살던 남편이 주먹을 꽉 쥐고 떨고 있었어요. 그 며느리가 정말 잘못됐구나. 시골 사람이 창피해 농부가 부끄러워 그럼 쌀은 누가 기르는데. 이웃 아줌마한테 하소연을 했는데. 그 얘기가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진 거예요. 정수기네가 논밭 팔아서 사돈 빚까지 갚아줬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아이고,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딨어. 시골 손이 더럽다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분노했어요. 정수기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저렇게 무시하다니. 소문은 친척들한테까지 퍼졌어요. 작은 아들한테도 전해졌고 시누이들한테도 알려졌어요. 모두들 너무 화를 냈어요. 형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논밭까지 팔아서 도와줬는데. 작은 아들 진호가 전화로 말했어요. 형이 완전히 미쳤나 봐요. 어머니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리다니.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건 큰아들이 제 편을 드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밭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손이 정말 더러운 건가? 내 몸에서 정말 흙냄새가 나는 건가?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면서 제 손을 들여다봤어요. 손톱 밑에는 여전히 흙이 조금씩 남아 있었어요. 아무리 씻어도 40년 넘게 흙을 만져서 그런가 봐요. 이게 더러운 손인가? 이 손으로 우리 아들 키웠는데, 이 손으로 며느리 빚까지 갚아줬는데,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며느리가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결국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야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 저번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남편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저희 얘기를 다 하고 다니신다면서요. 갑자기 뭔 소리인가 했더니 옆집에 살던 큰아들 친구가 전화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창피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까지 시골 티 나잖아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모욕해놓고 이제 소문냈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더러운 손이라고 했지. 시골 냄새 난다고 했지. 그랬더니 며느리가 더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어머니도 좀 발전하셨으면 좋겠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가관인 건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 집 주소 함부로 알려주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욕할까봐 걱정돼요. 동네 사람들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2주가 지나서 아들이 혼자 집에 왔어요. 엄마,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수진이가 요즘 임신해서 예민해졌나 봐요. 임신이라는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더러운 손이라고 하는 게 맞냐? 그랬더니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는 괜찮으시잖아요. 엄마는 원래 강하시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 앞으로는 반찬 만들지 마세요. 수진이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집에도 너무 자주 오지 마세요. 민수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엄마 손이 더러워서 반찬 못 먹겠다는 거야. 아들이 점점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이가 도시에서 자라서 좀 예민한가 봐요. 그냥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고 논밭 팔아서 빚까지 갚아줬는데 이해하라고. 아들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이런 아이였나. 그날 아들이 돌아간 후 남편과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집하고는 인연을 끊자. 더 이상 못 보겠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해. 그렇게 해서 저희는 큰아들과 관계를 끊기로 했어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도 않고 반찬도 만들어주지 않기로 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저희 편이었어요. 정수기가 잘했어. 그런 며느리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어요. 아들이니까요.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큰아들과는 연락이 거의 없었어요. 명절 때도 인사 한 번 안 했어요.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손자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갈 수가 없어요. 또 모욕당할까봐 무서워요. 가끔 밤에 큰아들의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아프면 엄마 손만 찾던 그 아이. 엄마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하던 그 아이. 그런 아이가 이제는 엄마 손을 더럽다고 해요. 텃밭에서 일을 하다가 자꾸 제 손을 쳐다봐요. 이 손이 정말 더러운 건가?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는데, 이 손으로 며느리 빚까지 갚아줬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아들이 엄마 편을 안 들 수 있는지, 논밭을 팔아서 3억 원을 갚아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려고 해요.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큰아들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요.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시골 손이 얼마나 소중한 손인지,
그때가 되면 큰아들이 돌아올 거예요. 비록 지금은 아니더라도요. 저는 그날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무리 서운하고 상처받아도 큰아들은 제 아들이니까요. 제가 낳아서 키운 소중한 아들이니까요. 이상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을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믿음 하나로 말이죠. 여러분도 부모님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